하락하는 시장보다 내 종목이 더 하락하는 것 같아서 고민 많으시죠? 지금부터 해결해 드립니다. 현대로템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16,400원의 비중 20%입니다. 오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대응이 필요한 자리일까요? 네, 16,4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사실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 지금 거의 횡보하는 구간에서 거의 고점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현대로템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기업이 과연 철도 사업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철도 사업 쪽에서 어떤 그 성과가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인가? 아니면 대북 관련 테마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가? 사실 그 주요 어떤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로템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이제 북한하고 어떤 대화의 어떤 장이 열리거나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 대선 이유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기간적으로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는 기간에 지금 매수를 하셨던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들은 대북 테마주들이죠. 미리 사놨다고 해서 너무 일찍 사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은 기다리시되 올라오면 사실 제가 볼 때 바로바로 이게 한 달 안에 또는 두 달 안에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올라오면 17,000원 정도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하고요.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와 서울 반도체 둘 중에 뭘 고를까의 고민입니다. 연고점 근처에서 살짝 조정을 받은 자리인데 눌림목이라고 판단하고 둘 중에 어떤 걸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눌림목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본다면 일단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기업이 지금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지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서울 반도체는 지금 끌고 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끌고 가시되 여기서 그냥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기업은 18,000원 정도까지 밀린다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움직임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올라오고 나서 밀리고 또 올라오고 나서 또 밀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밀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 흐름을 깨게 된다.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리 어깨요. 그죠? 지금 LG전자도 고개 숙이고 있는 과정이고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단기적으로 업황해보기 힘들어요. 저는 두 기업 모두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둘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안타까운데요. 동진세미캠입니다. 34,136원의 비중 5%.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건 요즘 외국인이 강력 매수 중이라는 건데 외국인 따라 조금 더 사는 거 어떨까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외국인들이 친구는 아니죠. 자, 지금 기업 보면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사면 안 돼요. 지금 이 기업마다 이제 약간의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동진세미캠은 지금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이게 파란색 수급은 바로 기관 쪽 수급이거든요. 근데 기관 쪽 수급과 지금 동진세미캠의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가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 동진세미캠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건 외국인 쪽이 아니라 기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진세미캠은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즉 기관 쪽에서 사줘야 됩니다. 즉 기관들이 정말 진짜 친구죠. 그죠? 그래서 기관들이 살 때가 사실 이 기업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쪽이 지금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동진세미캠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자제 사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둘 중에 고민 중이십니다. 첫 번째는 기아차, 현대차발 리스크가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는 현대모비스를 살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덕분에 하반기 실적 기대가 올라가는 삼성전기를 살까? 둘 중에 뭘 사는 게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까요? 네, 말씀하실 때 저는 기아차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제가 속았군요.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하고 삼성전기 두 기업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들은 주가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는 기업 자체로 보면은 사실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제 수소차,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사실 현대 안에서도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라 이 기업도 지금 가격대에서 그냥 사놓고 그냥 끌고 가도 사실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하지만 두 기업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시세적인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일단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모비스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힘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기업 삼성전기라든지 현대모비스 다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기대치를 높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삼성전기 쪽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기업 중에서 매수를 한다면 삼성전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오늘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쪽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종가에 한번 공략 시도해보시고요. 다음은 인터파크입니다. 여행과 공연 문화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주가도 회복 중인데 과연 인터파크 사면 반등의 다크호스가 될까요? 네,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런 기업들은 미리 사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연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 한들 이 기업의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시기는 2020년도 올해죠. 올해 지금 상반기 실적은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 154억이 잡혀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괜찮았을까?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도 무려 48억 원의 손실이었어요. 단기 순손실. 그럼 2018년도에 어땠을까? 역시 손실 중이었습니다. 즉 과거에 2018년도, 2019년도에 만약에 흑자였다가 2020년도에 바뀌었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인터파크 지금 보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거기서 더 안 좋아졌을 뿐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올라온다고 해서 단발성으로 확 올라왔다 이제 등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여기서 이 기업을 사실 필요는 없다. 저는 다른 기업으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파크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패스합니다. 자, 다음은 대우조선해양 24,5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주가가 요즘 횡보 중인데 물도 왜 현명하게 타주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살까요? 24,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저는 애초에 매수를 잘못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조선 이제 업체들, 빅3 업체들이 이제 카탈에서 수주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막 한번 슈팅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카탈에서 이제 수주가 발생했을 때 그 전 수주는 중국에서 가져왔거든요. 중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사실 실력이 많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주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건 가격 경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싸게. 그 다음에 우리가 수주를 가져왔다 한들 사실 과거부터 해서 저가 수주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때마다 수주를 했을 때마다 이번엔 괜찮다라고 했지만 실적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 업황도 돌아서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사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은 애초에 지금 아직은 살 시기가 아니에요. 조선주들은 이 기업은 24,000원대 매수하셨으면 그래도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지금 위에 25,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횡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라 올라왔을 때 25,000원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25,000 반등 시 정리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하시네요. 물타지 마시고요. 다음은 부강약품 그리고 비츠로테크 둘 중에 어떤 걸 살까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는 부강약품이 조금 더 푹 숙이는 것 같고 비츠로테크도 사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긴 하거든요. 언제 고개 들까요? 네, 이미 고개가 숙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목표가 부러졌는지 몰라요.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사실 비츠로테크도 그렇고요. 단기 시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 요 고점을 봤을 때 좀 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싼 가격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비츠로테크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시세를 본다면 이 기업은 지금 아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고점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점도 떨어지고 있다. 그럼 지금 이 기업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또 부강약품 역시도 사실 흐름은 똑같아요. 과거에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 기업은 올라오기 전 주가를 비교해 본다면 아직까지 더 빠질 자리가 남아있다. 저는 부강약품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종목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코오롱인더입니다. 38,000원에 사셨네요. 비중 10% 챙겨드리고요. 사물 저점 이후로도 다른 종목보다 많이 덜 올라온 것 같아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관심권에서 또 좀 벗어나 있는 게 보이는데 추가 매수 후회하는 게 좋겠죠? 이 기업 같은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 사실 정말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았던 적들이 있었어요. 코오롱 인더 이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완전히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게 결국은 이제 삼성 스마트 플렉 이제 폴더블 폰과 관련돼서 얘네들을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사실 요즘은. 그래서 지금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고 나중에 보면 또 성장성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 정도 빠졌다고 빠진 게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설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상 좀 눈높이를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가격대가 사실 지금이 적절한 가격대일지도 몰라요. 과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오롱 인더는 지금 매수하는 건 좀 부담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코오롱 인더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로 엮이는 SDN입니다. 4,900원에 비중 25%. 지난주 딱 같은 화요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락이 언제쯤 멎어줄까요? 네, 주가를 보면 참 진짜 코브라 같아요, 코브라. 올라갔다 고개를 탁 내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고 다시 올라갔다고 해서 또 여기서 다시 밀고 다시 올라올까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SDN은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 멈출지 아니면 이번엔 진짜 하락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SDN 역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수 유보 사인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죠. 또 앞서 시황 알려드린 거 참고하셔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